네, 여러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원자 모형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원자라는 모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천사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실험에 따라서 이제 원자 모형들이 변경되고 수정되는 것까지 봤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과학자가 했던 모형이 뭐였지? 그치, 공모형. 그리고 그 과학자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돌턴이었죠. 그러다 이제 중간에 무슨 실험이 진행이 돼요? 그쵸, 음극선 실험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건 뭐다? 전자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원자 안에 전자를 배치를 하면서 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는 건 중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플러스 바다에 동일한 양의 마이너스 전자가 박혀 있다 하면서 이제 푸딩 모형이 주장되게 되죠. 푸딩 모형을 주장했던 과학자는 누구였다? 톰슨이었다. 그러다가 또 실험이 진행되죠. 무슨 실험? 그렇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알파 입자가 대부분 원자 뒤로 직진해서 통과를 하면서 찍혔으나 매우 일부의 알파 입자가 90도 각도 이상으로 튕기는 걸 보면서 누구를 발견한다? 즉 원자 핵을 발견한다. 그래서 원자 핵이 발견되면서 원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원자 핵의 특징은 크기가 매우 작고 질량이 있고 딱딱하다. 그리고 플러스를 띈다. 이거를 주장했던 과학자가 러더퍼드였고 그 모형이 뭐였다? 행성 모형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모형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 핵 안에 구성 입자들도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양성자 같은 거는 골드슈타인이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일단 그 양성자와 비슷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걸 이제 양성자라고 러더퍼드가 명명하면서 정리를 했고 중성자는 맨 마지막으로 그 세 가지 입자 중에 발견이 되는데 발견했던 과학자 이름이 뭐였지? 그치, 체드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했던 게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은 그 각각 발견한 입자들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크게는 이제 원자 핵과 그 주변에 도는 전자였는데 원자 핵이라는 아이는 또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세 가지의 입자의 특징을 봅시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애. 그럼 얘네들의 질량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은 어때요? 저 거의 같죠. 그쵸? 그거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어때요? 10의 마이너스 24승이 양성자랑 중성자의 지수승이라면 전자의 지수승은 마이너스 28승이죠. 그럼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작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행성 모형에서 이미 다뤘었지 원자에서 원자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라고 배웠었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원자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질량은 미비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지만 전자는 훨씬 작다. 그래서 이걸 비율을 나타내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같기 때문에 1대1로 나타낼 수 있고 그거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 이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하량을 볼 건데 전하량이라는 건 전기적 성질을 띠는 양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기를 띠냐 안 띠냐부터 살펴보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띄었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았으니까 전하량이 없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었죠. 그리고 이제 또 특이점은 양성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 이 절대적인 량 값이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의 절대적인 값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호만 반대인 거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이래서 이제 선대적인 전하비를 양성자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 왜냐면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전하량을 0으로 나타냅니다. 여기 표가 있죠. 표를 보면서 우리가 원자 번호나 그 다음에 질량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철이 있는데 원자 번호가 다 이렇게 부여돼 있어요. 이 원자 번호는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그때도 봤지만 주기율표에 숫자가 있다고 했죠. 그 숫자에 1, 3, 4 이런 게 원자 번호예요. 그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수소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써 있는데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양성자수를 의미해요. 양성자수. 다시 말하면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예요? 하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질소는 양성자가 7개 있다는 소리고 철은 양성자가 26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주기율표는 어떤 규칙으로 일단 배열을 했어요?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돼 있죠? 원자 번호가 하나씩 커지는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양성자수가 차례대로 양성자수가 늘어나는 차례대로 원소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특이하다기보다는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원자는 전체적으로 뭐를 띈다? 중성을 띈다.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띄어요. 그 안에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는데 그럼 왜 전체적으로 중성을 띄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보시면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다 동일해요. 양성자수가 수소는 하나, 전자도 하나. 질소는 양성자수 7개, 전자도 7개. 그럼 양성자수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 값과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 값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만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다면 전체적인 플러스량과 전체적인 마이너스량이 동일해지면서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량수를 봅시다. 질량수는 이제 이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질량수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건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수 중에 두 가지 수를 더해서 질량수를 결정을 해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만 더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를 뺐을까요? 그렇죠. 전자수를 빼요. 전자수 왜 뺄까요? 자, 아까 우리 설명드렸죠? 전자는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많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원자 질량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전자수는 빼고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질량수로 한답니다.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수 하나, 중성자수 0이니까 1 더하기 0 하면 1이 된 거고 탄소는 양성자수 6개, 그 다음 중성자수 6개 하니까 6 더하기 6 해서 12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철은 양성자수 26개, 중성자수 30개 해서 더하면 56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프린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입자부터 알아봅시다. 구성입자는 크게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원자 핵은 또 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을 보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 B가 상대적으로 1대1인 반면 전자는 1837분의 1 많이 작은 편이다. 그리고 전하량, 전기적 성질을 띠는 양을 봤을 때 상대적인 전하 B는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로 아까 나타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이유는 뭐였어요?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러스량과 마이너스량이 전체적으로 같아서 겉에서 볼 때는 원자는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 상태처럼 보이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원자 번호는 뭐랑 같았다? 양성자수랑 같았죠. 그리고 이제 중성 원자인 경우, 다시 말하면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원자, 그때는 양성자수랑 무슨 수가 같았어요? 전자수도 같았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였다?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였다.
전자는 질량이 매우 미비해서 원자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질량에서는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로만 나타낸다. 됐나요? 확인 2번 풀어봅시다. 각 원소의 원자 번호랑 질량수를 써보래요. 원자 번호는 누구 거 쓰면 돼? 그렇지? 양성자수를 하면 되죠. 그래서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봉소는 5번, 탄소는 6번, 플로린은 9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였다? 그렇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에서 위에 거 아래 거 더하면 되죠. 그래서 헬륨은 4, 리튬은 7, 봉소는 11, 탄소는 12, 플로린은 19 하면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이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온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이온 상태에서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게 이온 상태가 되면서 전자수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먼저 양이온부터 보시면 양이온은 위의 그림처럼 본인이 갖고 있던 중성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다른 원소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서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자를 다른 원자로부터 뺏어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보다 전자수가 하나 더 많아지게 되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트륨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먼저 나트륨이 누구랑 만나면 소금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소금의 화학식이 염화나트륨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염화나트륨 화학식 혹시 아세요? 그렇죠. NaCl이죠. 그래서 나트륨인 NaCl은 염소죠. 그럼 염화나트륨이 형성이 될 때 먼저 나트륨부터 보면 나트륨은 이제 중성 상태일 때 나트륨은 얘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1번이에요. 그럼 양성자수 몇 개일까요? 그렇죠. 양성자수가 11개고 전자수는 중성 상태일 때 11개가 되겠죠. 그럼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7번이에요. 그럼 양성자수 17개, 전자수 17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소들마다 각각 성질이 있어요. 우리 뒤에 주기율표 가서 배울 건데 그 화학적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원소냐 아니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원소냐 이게 가장 중요한 화학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질이 우리한테는 뭐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들에 비유를 해보자면 성격이 외향적인 친구들도 있고 성격이 내향적인 친구들도 있고 뭐 정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동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원소들도 원소들마다 다 성질이 달라요. 근데 그런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원소인가 아니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원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뒤에 이제 주기율표 가서 이 성질을 가지고 대부분의 화학적 규칙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나트륨과 염소만 보시면 나트륨과 염소 중에 누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냐면 염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가까이 붙게 되면 화학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의 전자를 염소가 어떻게 돼요? 뺏어가 버려요. 근데 몇 개를 뺏어가냐면 하나만 뺏어가요. 그래서 근데 모든 이제 물질들이 전자를 뺏길 때 하나만 뺏기거나 하나만 뺏지는 않고 2개 뺏는 애들도 있고 3개 뺏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이제 뒤에 주기율표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염화나트륨만 보면 나트륨은 염소한테 전자 1개를 뺏기게 되는 거죠. 화학결합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변화 후에 양성자수는 변화가 없어요. 동일하게 11개.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량은 동일하게 11개예요. 근데 전자 1개를 어떻게 했어요? 뺏겼죠. 마이너스가 10개로 준 거예요. 하나가. 그럼 이제 염소 입장에서는
양성자 수는 동일하게 17개인데 전자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늘어서 18개가 된 거죠.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면 지금 나트륨은 이 상황이잖아요. 염소는 이 상황이죠. 그러면 화학 반응이 진행된 후에 나트륨은 양성자는 11개, 플러스는 11개인데 전자는 마이너스는 10개예요. 그럼 누가 더 많아요? 플러스가 몇 개 더 많아요? 1개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를 전체적으로 띄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을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위에 위첨자에도 표시를 해줘요. 그럼 염소 같은 경우는 반응이 진행된 후에 양성자 플러스는 17개인데 마이너스 전자가 18개죠. 누가 더 많아요? 마이너스가 더 많죠.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게 되죠. 그래서 염화이온이 되면서 마이너스를 띄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뺏기고 염소는 하나 얻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위첨자로 오른쪽 위에 적어줬는데 모든 원소가 그러지는 않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2개 뺏기는 애가 누가 있냐면 칼슘이 있어요. 그럼 얘는 2개를 뺏기기 때문에 2 플러스라 그러고 알루미늄은 3개를 뺏겨요. 그래서 3 플러스라고 해줘요. 그래서 나트륨은 원래 1개를 뺏기죠. 그래서 원래 1 플러스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1은 생략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라고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는 하나만 뺏어오기 때문에 원래 1 마이너스인데 1을 생략해 주고요. 어떤 원소 중에서는 2개를 뺏어와서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를 바래요. 그럼 방금 배운 이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온에 대해 알아보자. 1번 양이온은 중성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잃어서. 반대로 음이온은 중성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한다? 얻어서. 그래서 얻어서 원래는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동일했는데 전자가 더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전자 개수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게 음이온이 되는 거였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밑에 표를 채워봅시다. 나트륨 이온의 양성자 수랑 전자 수를 구해보래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번이었지.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죠. 그럼 11 누가 변해야 돼요? 전자수가 변해야 돼요. 근데 플러스 1가 양이온이라는 건 몇 개 뺏긴 거? 1개 뺏긴 거. 그럼 원래는 양성자 수도 11개, 전자도 11개였다가 하나 뺏기니까 전자는 10개로 변화될 거고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일단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이에요. 그럼 양성자 수는 17개고 전자 수도 17개일 터인데 얘가 음이온이 되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란 소리는 전자 하나를 더 얻어온다는 소리지. 그럼 전자가 몇 개가 된다? 18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이온을 여러분들 선배가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낸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비주얼 싱킹으로 수행평가를 할 것 같은데 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나중에 학교 오셨을 때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비주얼 싱킹은 어떤 내용을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를 할 때 비유적으로 어떤 그림들을 간단히 나타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어쨌거나 내용은 그림으로 인해서 좌뇌 우뇌가 다 사용이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회사에 취직하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그때 이 방법들이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유용해서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왼쪽 오른쪽 2개의 그림이 있죠. 그래서 왼쪽 그림부터 보면은 우리가 양이온이 뭐였어요? 양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그렇죠?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았는데 전자를 잃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게 양이온이었고 음이온은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았는데 전자를 얻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왼쪽 친구는 이 전자를 뭐에 비유했어요? 살에 비유를 했던 거고 몸 크기를 반지름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양이온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 중성 상태의 원자였는데 그렇죠? 중성 상태의 아이였는데 이제 살을 빼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전자를 빼기 시작을 한 거죠. 전자가 몸에서 나갔죠. 그러므로 해서 몸 크기가 작아졌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는 플러스가 된 거죠. 비유적으로 기분이 좋아진 거죠.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자, 살을 더 얻은 거죠. 계속 먹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집이 더 커지고 기분도 마이너스가 됐죠. 되게 잘 비유해서 나타내 줬죠. 그쵸? 그리고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원자의 반지름이 이온이 됐을 때 줄어들어요. 이건 나중에 주기율표에서 나오겠지만. 그리고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원자의 반지름이 더 늘어나요. 음이온이 됐을 때 중성 상태일 때보단 더 늘어나요. 그 두 가지까지 다 표현이 된 그림이에요. 엄청 잘 그렸다고 선생님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전자를 뭐에다 비유한 거예요? 걱정거리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중성 상태에 있다가 양이온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걱정거리를 날려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걱정거리가 날려보내면 기뻐지죠. 그렇죠? 그래서 해피해지면서 플러스가 된 거고, 반대로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자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걱정거리를 다 들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기분이 다운된 거죠. 되게 잘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해서 밑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쓰고 제출하는 게 수행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배울 거냐면 원소 기호 표시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원소 기호가 표시된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로 인해서 표시법으로 되어 있는 원소 기호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X자리, 그 다음에 A자리, Z자리에 원소 기호를 표시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소면 X자리에 H, 그 다음에 뭐 G자리에 1, 그 다음에 A자리에 2,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탄소면 X자리에 C, 그 다음에 Z자리에 6, 그 다음에 A자리에 1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써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X자리에는 뭐를 쓰면 되냐면 원소 기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 기호라 하면 수소는 H, 뭐 탄소는 C, 질소는 N 이런 게 원소 기호인 거죠. 그 다음에 Z자리에는 뭐를 쓰시면 되냐면 원자 번호를 쓰시면 돼요. 원자 번호는 근데 뭐랑 같았어요? 양성자수랑 같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 A자리에는 뭐를 쓰시냐면 질량수를 쓰시면 돼요. 그럼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였어요? 그쵸?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였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수소는 원소기호가 H인 거고, 이 아이의 원자 번호는 1번인 거고, 질량수가 2라는 거죠. 그러면 수소는 결국 질량수가 2라는 거는 뭐예요?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인 거죠. 옆에 탄소는 원소기호는 C, 그쵸? 그 다음에 6이 뭐예요? 양성자 수인 원자 번호겠죠? 그럼 이제 12, 얘 질량수잖아요. 그럼 이 탄소의 중성자 수는 6개가 되겠죠. 왜냐면 이 질량수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인데 양성자 수가 6개니까 12가 되려면 중성자 수도 6개가 돼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되게 잘 그렸죠. 여러분 선배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싱킹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수행평가로 나타낼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이 감자같이 생긴 아이가 이제 입사시험을 회사에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달고 있어요? 수험표를 달고 있어요. 이 수험표는 뭐예요? 나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감자의 아이는 이름이 뭐겠어요? H라는 수소겠죠. 그리고 이 감자의 아이의 그 면접을 보는 번호는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질량, 몸무게는 2g 정도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감자라는 아이의
성질과 이 아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이 수험표를 써가지고 원소 기호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선배가 되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려준 거랍니다. 대단하죠? 그럼 또 정리를 해보고 나갑시다. 프린트에 보면 여기 원소의 표시 부분 여기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먼저 X자리에는 뭘 쓴다? 원소 기호를 쓴다. 그 다음에 A자리에는 질량수. 그다음에 Z자리에는 뭘 써요? 원자 번호를 쓴다.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보이죠? 확인 3번. 이것도 교과서 58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원소기호를 이렇게 표시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구하래요. 그럼 먼저 양성자수 구해봅시다. 양성자수는 뭐랑 같아요? 원자번호랑 같죠? 그 원자번호는 아래에 있는, 그렇죠? 미첨자로 있는 요 13. 이게 원자번호이자 양성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의 중성자수는 누구 보면 돼요? 여기 27. 27이 뭐예요? 질량수잖아요. 질량수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양성자가 몇 개라 그랬어요? 13개. 몇 개를 더해야 27개가 돼요? 그렇죠. 14개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중성자수는 10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수는 몇 개일까요? 전자수는 13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알루미늄 오른쪽 위에 무슨 표시가 있어야 이온 상태인데 지금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거는 얘는 중성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성 상태에서는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자도 13개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 시간의 마지막 개념으로 동위원소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가 뭐냐면 이 지금 화면 아래에 3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를 간략하게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이 3가지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발견을 해보실래요? 일단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공통점은 일단 양성자가 지금 이 보라색이죠. 각각 하나씩이고 전자도 각각 하나씩이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차이점은 중성자 개수가 달라요. 첫 번째에 있는 이 수소는 중성자가 없고 두 번째 수소는 중성자가 하나고 세 번째 수소는 중성자가 2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은 중성자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연계에 이런 3가지 원자들이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다 양성자는 몇 개라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양성자는 1개씩이죠. 그럼 양성자 수랑 원자 번호가 동일하니까 원자 번호 1번인 애들이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 1번인 애들이 누구냐면 수소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다 수소예요, 수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계에 봤더니 이 수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처럼 중성자가 없는 수소도 있는 반면 두 번째처럼 중성자가 하나 있는 수소도 있고 세 번째처럼 중성자가 2개가 있는 수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다 똑같은 종류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지만 탄소, 질소, 산소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아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애들. 얘네들 질량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 3가지 수소 중에 누가 가장 무거울까요? 삼중수소가 가장 무겁겠죠.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건 제일 첫 번째 그림인 수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동위 원소들이라 그래요. 그럼 이 동위 원소들의 특징을 봅시다. 이 동위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소금 얘기할 때, 염화나트륨 얘기할 때 얘네들의 각각의 원소들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자를 잘 끌어당기냐 못 끌어당기냐 이런 성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질에 이제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건 뭐냐면 이 양성자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이런 전기적인 양이 되게 큰 영향을 줘요. 성질에, 화학적 성질에. 근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다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잖아요. 전기적 전하량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수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같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물리적 성질은 달라요. 물리적 성질은 왜 다르냐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소가 질량이 어때요?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질량이 다르다 보니까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물리적 성질로는 뭐가 있냐면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게가 무거워요. 무게가 무거우면 끌어서 기체로 날아가기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무게가 다른, 질량이 다른 이 동위 원소들은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전기적 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프린트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위 원소는 모는 같으나 모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다? 그쵸. 모는 같으나 그쵸. 양성 자수는 같으나 뭐가 다르다? 중성 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들이라 그렇고 이 밑에 표처럼 뭐 수소뿐만이 아니라 탄소, 질소, 산소, 철, 자연계에 많은 동위 원소들이 존재한다. 그럼 이 동위 원소들의 특징은 화학적 성질은 어떻다? 서로 같아요. 그렇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녹는 점, 끓는 점 등의 무슨적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